CTX로 불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9년 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주는 지하철 시대를 맞게 됩니다.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가 짧아 화물기가 뜨고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놓은 화물청사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CTX로 불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이 확정된 것인데요.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CTX, 즉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민자 사업으로 결정된 지 2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겁니다.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을 공식 인정하는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사업은 수익성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민간에서 제안을 했고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 노선이 사상 최초로 확정된 건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대전과 세종 정부청사, 조치원, 오송역,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64.4km에 5조 1,1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북도청에서 오송역까지 40분 넘게 걸리던 게 13분으로 단축되고 세종청사까지 31분, 대전 정부청사까지는 45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의 생활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의 근간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5급 3특이라는 그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CTX 사업이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9년 뒤 2034년에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조속히 통과되고 28년도에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 어디에 몇 개의 역을 세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익성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에도 CTX 역이 확정됐고 향후 서울까지 연결 계획도 있는 만큼 충북과는 입장이 다른 KTX 세종역 신설 논리가 약화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필요성을 살펴보는 기획 취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화물청사가 있지만 짧은 활주로 탓에 대형 화물기가 들어오지 못해 결국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 길이의 새 활주로가 생긴다면 공항과 지역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조미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화물청사입니다. 연간 3만 8천 톤 안팎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화물기에 실린 화물을 이곳으로 옮겨 검사하고 분류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사무공간과 기내식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2,744m로 짧아 화물기가 한 대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화물을 80%밖에 채울 수 없어 비행기를 띄울 때마다 적자가 납니다. 13년 전 국제 정규화물 노선이 취약 1년 만에 중단되면서 이 화물터미널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3,200m 길이 새 활주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 수요는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8%에서 많게는 3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등 국가 전략산업의 제조 공장이 공항 인근인 충청권에 몰려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송비 절감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청주에서 항공화물을 운송하면 운송비의 7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 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경기 남부, 충청권 전체, 그다음에 전북. 새 활주로를 통해 장거리 여객기 노선이 증가되고 국제 화물 수요가 분산되면 청주국제공항이 제2의 인천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후 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인적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이르면 오는 2032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과 국제 화물터미널 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어제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김영한 지사는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위증 혐의 고발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김영한 지사의 참사 당일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보고 있었고 10곳 이상 전화했다는 진술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충북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긍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어제 면담 자리에서 송 장관이 좀 더 다양한 지역이 참여하는 것이 시범 사업 효과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로 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막판 컨디션을 조절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기죠. 충북교육청도 시험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충북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3,800여 명이 이번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며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는 일부 학급의 시간표를 수능 시간표대로 운영하고 시험장 안내 방송도 틀며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최상의 그 실력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일정한 루틴, 그다음에 하던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험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좀 조성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충북에서는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는 13,8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험장도 35곳으로 지난해보다 2곳이 늘었고 감독관도 확충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도내 수험생 16명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시험장에 적응하며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가 흔들려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반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작년에도 저희가 1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이 반입 물품, 전자기기 그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수능 당일 공공기관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정될 예정이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의 집중 관리도 이뤄집니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수시 면접과 논술 시험이 이어집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바로 다가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논술 시험에 응시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수능 직후 모의 수시 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황금 대지에 태어난 수험생이 증가한 데다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런의 영향으로 입시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이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을 세우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선수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선수촌은 세종시에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경기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인데요. 이 어엿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서너 시간씩 차를 타고 경기장을 오가라면 쉽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7년 8월 개막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남북과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만큼 경기장도 4개 시도에 분산됐습니다. 충북 10곳과 충남 8곳, 대전과 세종 각 2곳씩 모두 22곳입니다. 150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들은 세종에 짓고 있는 선수촌에 머물 예정입니다. 문제는 선수촌과의 거리입니다. 육상과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경기가 열리는 충주까지 거리는 국도의 경우 100km 남짓,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20km로 늘어납니다. 평소 교통량을 고려하면 편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걸립니다. 매일 경기가 있으면 하루에 서너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서너 시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시합장에 왔을 때는 그 선수가 단 1초를 깨고 2초를 깨고는 경기력 향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주관하는 피수, 즉 세계대학 경기연맹 역시 선수촌과 경기장의 이동 거리를 1시간 이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선수 편의를 위해 관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촌과 경기장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크게 호응받지 못하고 각국의 선수들한테도 아마 비난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선수 간 교류를 위해 세종에 선수촌을 두기로 4개 시도가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이동거리에 따른 안전과 경기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초 세종에서 하기로 했던 육상을 경기장 신축이 어려워지며 충주로 옮긴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치 발리볼 역시 선수촌을 나와 충남 보령에서 선수들이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상과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경기를 도울 지원 인력은 세종에서 오가는 것이 아니라 충주에 배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2천여 명 정도를 지역에 배치를 해서 12일 동안 이 지역에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비선수층 숙소를 이번에 충주로 배치하겠다. 개막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최우선으로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채용박람회가 어제 충청대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충북과 세종 지역 10여 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40여 개 지역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체류비자 상담과 외국인 창업 컨설팅 등도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내수 국궁장 공사 현장에서 72살 노동자가 길이 15m, 무게 1.5톤의 메타세카이어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나무를 묶어 고정해둔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다 나무를 묶었던 끈이 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청주시가 발주했으며 숨진 남성은 공사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소가스 안전 인력 양성을 담당할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가 어제 착공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는 2027년 4월까지 255억 원을 들여 오송읍 봉산리 일원에 건립하는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는 수소 안전 관리와 전문가 양성, 또 기술 교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분야 정책 연구와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 요금만 받고 운행하는 옥천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이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옥천군이 행복택시 운행 기준인 버스 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를 700m에서 500m로 완화하면서 이용 가능 지역은 기존 36개에서 47개 마을로 11곳, 30%가 늘었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승강장이 너무 먼 농촌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버스 요금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옥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증평군 도안면에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비 21억여 원으로 농협 폐창고 2동을 고친 뒤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귀농귀촌 청년농 지원 거점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도안면 주민들은 문화활동이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귀농귀촌 희망자 게스트하우스도 운영되고 정착 지원과 교육 기능도 하게 됩니다. 증평군은 도안 복합문화공간을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팜과 연계해 농업 중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피와 차, 그리고 과일 등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사이에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커피와 차 품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3% 올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